지난 시간에 실사구시 정신, 그죠? 또 창의성,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의 우람한 신바람 근성, 이 세 개를 가지고 동북아 경제권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권역에서도 한국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거지. 자꾸 국민소득만 따지고 그래가지고는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 창의성은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들으시면은 기분이 좋으시지 않겠나. 우리가 모르고 지냈는데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그런 거를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밀레 종입니다. 에밀레 종인데 높이가 한 1.67m쯤 돼요. 두께가 5cm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비천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종하고 한국종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틀려요. 우리는 독자적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을 치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종을 치는 부분인데, 맹놀이라고 있어요. 종을 쳤는데, 쨍 하고 소리가 즐거지면 그건 유치한 종이에요. 그죠? 종을 쳤더니,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듯 하다 살아나고 그래요. 이게 에밀레 종은 10 내지 12회를 해요. 그래서, 불란서 박물관장이 경주를 찾아왔다가, 네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종인가 한번 좀 보자. 근데 이 박물관장이 전 세계 유명한 인류문화유산을 안 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 박물관에 안내하는 분이 조금 초조했겠죠. 아이, 겨우 이거냐. 그리고 가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나.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종소리를 한번 듣고, 박물관장이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종이 아니다. 그런데 종 치는 요 부분을 봤더니 대형 컴퓨터로 온갖 재료공학적인 분석을 통해 봤더니 종 치는 부분이 44.8cm쯤에 있으면은 소리가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 종을 봤더니 46cm였어요. 그런데 아시죠? 신라 시대에는 컴퓨터가 없었음. 그죠? 그래서 잘 맞췄다. 그러고 나서 이게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분석하신 겁니다. 보신각 종인이 뭐니 할 적에 수백 차례 실험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교수님들이 컴퓨터 분석을 할 때 요런 무게를 계산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음양통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국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종에만 있어요. 요게 잡음을 제거하는 필터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중국 거하고 달라요. 중국은 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파졌는데 우리나라 종은 이렇게 파지다가 여기가 더 들어가요. 이래서 죽었던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안 배우셨죠? 네. 몰라요.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꾸 남의 나라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종이 1.6m에 두께 5cm로 해서 부으려면은 이 쇳물을 일정한 속도로 사방에서 똑같이 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풀무질을 하고 그래갖고 온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은 거는 요거 부은 거보다 더 뜨거워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흘러오는 동안 식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보다 좀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센 물을 부어야 돼요. 뭐 10cm 붓고 그 다음날 10cm 붓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쇠가 굳은 게 달라져가지고 소리가 짝짝짝 갈라진다고. 그런데 요거를 일정한 온도로 붓고 일정한 온도로 식어야 돼요. 그죠? 요 기술은 우주선에 붙이는 타일 있죠? 타일 만드는 제작 기술보다 저게 더 고급 기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그죠? 옛날에도 이공계 위기가 있더랬어요. 사농공상 아니에요. 근데 상은 사한테 뭐 조금 이렇게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랬더니 사상농공 같았을 거예요. 그죠? 공이 제일 아래 아니에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뭐 민족성이 뭐 나쁘다 그런 식으로 그 일제시대 얘기한 것 중에 뭐 청기와 장수의 뭐 특성이 있다. 그 지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준다 기술을. 그래서 굉장히 그 궁색하고 조금 나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도 이공계 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오죽해야 내 자식에게만은 이 짓을 시키지 않겠다 그랬겠느냐. 그죠? 요새 이공계 위기가 뭐 새로운 게 아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구가 옛날에 우리가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특허료를 받으면서 일본에 문화를 전수했으면은 요새 가만히 넣어도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 싸움하고 막 따질 게 많아가지고 기술 이전 계약을 안 하고 안 가르쳐 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답답해서 외구를 보내갖고 강제로 막 잡아갔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건축, 탑, 궁궐, 사찰, 불상, 도자기, 종이 죄다 외구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 아주 비가 맺겠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납기 독촉하고 뭐 원자재값 안 주고 자꾸 관세 받고 그러다가 힘드니까 내 자식에게는 이 기술을 안 가르쳐 주겠다. 오죽해 그랬겠느냐.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굉장히 더 걱정이 많았을 거다. 근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집권 계층이 우리 저 도공이든 석공이든 저 도목을 보고 기술을 보고 감명을 받아갖고 후하게 예술가의 예우를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도공은 대가 끊겼고, 그죠? 일본에 간 도공들은 뭐 아시잖아요. 16대 무슨 도가, 19대 도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는 창의력은 좋은 것 같은데 붙잡고 계속 키워나가고 그러는 거는 일본 사람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탓하지 말고 우리 생긴 대로 가자. 창의력이 많다. 그러니까 줄 때마다 이제 기술 이전 계약만 하면 돼. 국제화 시대는 이거 줄게. 나서서 주겠다 그러고 선전을 해야 돼.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가 일본 정서리 한국 정서를 봤더니 게임이 안 된다. 21세기 컴퓨터 기술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죽 답답했어야 끓는 물에 자기 자식을 넣겠느냐. 이렇게 아주 결사적인 노력을 해서 비법이 생겼는데 내 자식에게만은 이 짓을 시키지 않겠다 해서 아주 천금 같은 기술이 다 단절됐다. 그런데 옛날에 만들었으면 새로 시작하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 유전인자가 뭐 몇백 년 동안 없어질 리가 있느냐. 마음 먹고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거가 우리 살 길이다. 제가 이 학생들하고 저 종이로 칼풀 없이 만드는 거북선 모형을 만들었어요. 벤처에. 그런데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거북선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도 해서 할 수 없이 만들었어요. 워낙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거북선에 관한 뭐 이순신 제도에 관한 있는 고문어는 다 찾았어요. 제가 한자가 좀 약하면 번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갖고 했어요. 근데 이게 거북선이에요. 세 군데에서 만들었는데
만든 데마다 거북선 모양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이 세 개를 합쳐서 중심적으로 표준화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 거북선이 우선 멋있어야 되잖아요. 문헌에도 충실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 아주 이순신 제독이 그 구국 영웅으로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배인데, 거북선을 한번 분석을 했더니 거북선하고 싸움한 일본 전함이 새끼분해라고 그래요. 관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관선하고 거북선하고 이제 우리 또 주력선은 판옥선이라고 했어요. 뚜껑을 씌우면 거북선, 뚜껑을 벗기면 판옥선이에요. 고려시대 장보고 시대부터 내려온 선박 건조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써요. 그 옛날에 자발에서 회장님이 선박 수주하러 갈 적에 거북선 동전을 탁 보여주고, 우리는 워낙 이렇게 피해 선박 건조 기술이 흐르는 민족이다. 그래서 뭐 수주 계약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분도 아주 우람한 발상을 한 거죠. 어떻게 동전을 보여주면서 그 큰 계약을 딸 생각을 해. 그때 조선소금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요. 그죠? 엉뚱한 분원이에요. 근데 거북선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 싸움을 하면은. 이제 이게 왜군 주력선이에요. 거북선은 송판 두께가 14 내지 15cm예요. 관선은 4 내지 5cm. 거북선은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나무 못을 썼어요. 못은 똑 발라야 그 망치로 치기가 쉬운데, 우리 선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나무 못을 썼을까? 그래서 이렇게 송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무 못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곡선 나무 못. 여기는 직선 쇠못. 그런데 배가 항해를 시작하면은 곡선으로 된 나무못은 바닷물에 불어서 용적이 커지죠. 그래서 항해를 안 할 적에는 배에 빈틈이 있다가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 못이 불어나갖고 빈틈이 없어져요. 멋있죠? 관선은 쇠못이에요. 항구에 있을 적엔 물이 안 새다가 항해가 거듭되면서 소금물에 쇠가 부식이 돼서 날이 가면 갈수록 물이 많이 새요. 멋있죠? 네. 여기는 노군이 정상 항해 때는 2명이에요. 관선은 노군 1명이 노 하나를 담당을 해요.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면은 4명으로 늘어나요. 여기는 계속 1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거북선은 이제 가서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할 적에 노군 조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를 밑으로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짓다가 탁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거북선 노는 부러지질 않아요. 관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젓가락같이 부러져요. 그러면 이거는 가변익 같은 노예요. 왜 첨단 비행기 중에 속도에 따라서 날개가 젖혀졌다 접혀졌다 하잖아요. 이거는 고정이게. 그죠? 그러면 두 배가 해상해서 이거는 기동성이 좋아. 이거는 직진성이 좋아. 그래서 이순신 제독은 23전 23승이에요. 전 세계 4대 유명한 해전 중에 이순신 제독께 1번이에요. 그죠? 우리는 4강하고 관계가 많은 민족 같아. 그죠? 했다 하면 4강 아래로는 접수를 못한다.
유독 교육 분야가 조금 그동안 정신을 잃어서 좀 아래 등수다 그러는데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3년 안에 고쳐버릴 수 있다. 그죠? 기동성이 좋은 배는 물살이 센 데서 이겨요. 직진성이 좋은 배는 대양에서 항해 속도가 빨라요. 이순신 제독은 물살이 센 데 아니면 출전을 거부했더랬어요. 그죠? 외사는 빨리 와갖고 잘 나간다 그러고 거북선 노짓는 거 봤더니 2명이 줄 때는 조금 굼뛴 것 같아갖고 우마차 소마법 비슷한 거예요. 야, 저거 꾸려고 게임이 되겠냐? 그랬더니 저 외군 수병이 안 되겠구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붙으면은 4명이 하는데 호령을 불러요, 조장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시내에서 접촉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두께 15cm인 차량하고 4, 5cm 차량하고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바다에서. 어느 배가 부서질 것 같으냐? 그죠? 이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죠? 그때도 미국 선박 건조 기술, 일본 선박 건조 기술을 배운 것 같으냐? 중국서 가져왔을래나?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총을 쏘고 부딪히고 가면은 물살 센 데서 한 번 부딪히고 나면 거기가 지리멸렬이 되거든요. 그럼 장수선이 침몰을 하면은 일본 수군들은 진 걸로 인정을 해요. 우리 한민족은 장수가 죽어도 눈 하나 깠다가네. 왜군이 이렇게 경상도에서 진격을 해갖고 성주가 죽었잖아요. 그럼 자기네 문화 개념으로 보면 이제 전 시민이 졌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대접도 못 받던 노비, 농민, 승려까지 끝까지 항쟁을 해요. 그죠? 일본 씨름은 어때요? 한번 탁 붙어서 치면 졌잖아요. 우리는 준결승전은 5번 붙어야 되고 결승전은 7번 붙어야 돼요. 그 전에는 인정을 못 해요. 잘 나가다가 이기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역전승만 좋아요. 그죠? 역전승하고 처음부터 그 후반까지 계속 이기다가 이겼어요. 그거하고 조금 맛이 다르죠? 얼마나 우람하고 창의적인 민족이에요. 그죠? 역사책에 엎드렸어요. 근데 자꾸 문과 출신 사학자들이 자기네 아는 것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또 조선조 때 산업공상 하는데 조금 아래 계층이니까 글 잘하는 선비가 우리나라 장인들이 뭐를 할까 그 기록도 잘 안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예우가 없으니까 요새 이공계 위기 닥치듯이 내 자식한테는 이공계를 보내지 않겠다. 요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자녀의 창의성 교육은 오늘 마스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셨다 하면은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본다. 그죠? 대나무 전법이라고 했어요. 대나무 마디를 보세요. 여기 마디가 있고 요 마디가 있죠? 요 마디 다음에 요거죠?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했죠?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어때요? 1메가 다음엔 몇 메가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누구 없으세요? 1메가 다음에 뭐예요? 4메가라고들 그러대요. 1메가 다음에 4메가죠? 4메가 다음에 16메가예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1메가를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만일 1메가 다음에 4메가밖에 없다. 그걸 몰랐으면 부서 회의를 할 때 막 싸움을 거예요. 한 부서에서 1메가 있으니까 1.7메가로 갑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부서에서 2.3메가로 갑시다. 막 그러고 경론을 벌일 텐데 1메가 다면 무조건 4메가예요. 그죠? 4메가 다면 16메가. 16메가 다면 뭐예요? 곱하기 4만 하면 돼. 64, 256, 1기가. 그죠? 그랬더니 사냥개로 쳤더니 요 다음 먹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1메가 다음에 뭐 4메가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회로폭은 어떻게 하냐? 회로 간격은 얼마로 해야 되냐? 역산으로만 나올 수 있잖아요. 사냥감을 찾은 거예요. 그죠?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가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에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너 자라나는 걸 보고 너 잘하는 걸 봤더니 넌 요거다. 꼭 데리라고 본다. 까짓거 수학 못하면 어떠냐? 너희 아버지 봐라. 수학 개판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래야 이게 잘 되는 집안이지. 자기네 성적표는 감춰놓고 뭐 제일 잘하는 거 거치 해놓고 자꾸 자기 자식을 못 살게 군다. 올바른 정신 상태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 강국이 됐죠?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쇼 오는데 우리나라 LCD, PDP, TV가 전 세계를 압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대나무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40인치 다면 몇 인치? 44인치, 46인치, 콜 아프잖아요. 50인치죠, 기본이. 그죠? 50인치 다음에 60인치로 가까이 했더니 소니 마스시타에서 60인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0인치는 돼야죠. 그 70인치짜리 나가서 크게 호응을 받은 회사가 있죠. 한 회사는 타우라마가 나갔어. 100인치, 뭐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일본 가전제품 회사들이 간음을 못해. 야, 이렇게 갑자기 눈에 띄어도 되는 거냐. 그 이번에 라스베가스 국제전자쇼에서 한국전자회사 제품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상을 모조리 쓸어왔잖아요. 그죠? 대나무 마디거트다. 그죠? 자녀한테 여기 됐다. 그럼 요 다음 마디는 요거다. 그것만 서로 협의하면 돼. 그다음에 그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심각한 얼굴로 할 거 없다고 밥 먹으러 나가고 한강 둔치공원 가서 볼 차고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몇 인치로 갈래? 너 못할걸. 요 정도로 하지 그래. 그랬더니 자식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되면 야 우리 집안에 용이 나온 거다. 이래야 이게 되지. 안 될걸. 자꾸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되잖아요. 저주가 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반도체 강국, TV 강국이 된 연유가 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파악한 것이다. 미친 듯이 달려간다. 그죠? 자녀도 하고 싶은 것만 부모님이 도와줘서 찾아주면은 미친 듯이 간다. 그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고스톱 좋아하는 민족 심성이 있는 거예요. 고스톱 할 적에 2시간 하고 야 허리 아프다 30분간 쉬었다 하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채팅을 하는데 아이고 1시간 반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주부님들도 채팅에 한번 꽂히면은 3박 4일을 해서 막 쫓겨나는 판에 그것만 잘 잡으면 끝난 거다 작전은. 사교육비가 들겠느냐. 저 옛날에 당구 배울 때 봤더니 이렇게 놓더니 천장의 무늬가 당구가 온 것 같아. 그죠? 바둑 배우는 사람은 뭐라요? 밥상에 이게 다 바둑돌 같아 보여요. 그죠? 그죠? 네.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간 차 번호 갖고도 고스톱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람한 민족이다. 이 사람들을 뭘로 막겠느냐? 올바른 방향하고 기만 통하는 걸 주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또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불가사리 전법이에요. 독일이 기계공업이 제일 세죠. 일본이 전자공업이 세죠. 미국이 통신기술이 세요. 그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쫓아가려고 그랬다고. 우리도 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 근데 일본 사람이 한 거 보세요. 기계하고 전자하고 합쳐갖고
로보틱스를 만들었어요. 그죠? 일본이 로보트 기술이 제일 세잖아요. 미국은, 독일은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고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독일 기계 기술, 일본 전자 기술을 이걸 합쳤더니 메카트로닉스, 로보틱스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전자하고 통신하고 합쳤더니 부가가치 통신망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교통하고 통신하고 합쳤더니 이동통신이 나와요. 이동통신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대나무 전법이 마디마디만 쫓아갔더니 세계 강국이 됐죠? 요건 일본이 먼저 했어요. 요건 미국이 먼저 했어요. 알파넷, 비트넷, 뭐 인터넷 뭐 그런 게 미국이 먼저 했어요. 실리콘밸리 썼죠. 한국이 요런 거예요. 교통, 통신. 통신인데 움직이면서 통신하게 해주라. 그게 휴대폰이에요. 요게 불가사리 전법이라고 그래요. 첨단만 너무 좋아하지 마라. 첨단 기술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서 남보다 1mm만 앞서도 첨단이에요. 첨단이 뭐 5km는 앞서야지 그런 게 아니다. 1mm씩만 앞서 나가도 세계적인 첨단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통신 휴대폰은 한국이 강국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빵 따먹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먹잖아요.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칠한 부분은 마음만 먹으면 전부 우리 거예요. 맞아요? 네. 별거 아니죠, 창의성이. 그래서 보세요. 대나무, 불가사리 2개 배웠어요. 여기까지는 과거 실적에 있는 거예요. 이제 미래지향적인 창의성을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여기 고생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편하게 TV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난 본다고. 밤송이에요. 밤송인데 제가 산업혁명, 농업혁명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없던 여러 가지 문물이 나왔죠. 농업혁명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거가 산업혁명 시대에 막 퍼져나왔다고. 그 비유를 써가지고 지금 산업혁명이 끝나고 정보혁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식으로 같은 비율로 새로운 문물이 나오면 몇 개나 나올까 그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대학원생들하고. 했더니 7,215개가 나와요. 미국 상무성 백악관에서 첨단 기술을 매년 발표를 해요. 첨단 기술을 발표하는데 첨단 기술은 아까 연매서 던지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돌멩이가 떨어지면은 온 사방에 어떤 식으로 파문을 일으킬까 그걸 계산했단 얘기예요. 그랬더니 60개 첨단 기술이 나온다고 치면은 뭐 거진 다 연구가 됐으니까 나온다고 발표를 했죠. 그거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그걸 봤더니 7,215개 계산 결과. 근데 여기 하나 붙여야 돼요. 최소 7,215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하고 뭘 생각하냐면 미래 유망 사업은 밤송이의 바늘수만큼 많다. 그리고 바늘수는 서울대학교 이모 교수가 얘기하고 빡빡 우기는 바에 의하면 최소 7,215개라고 그러더라. 그럼 7,215개 중에 네 심성에 맞는 게 몇십 개는 있다고 본다. 아, 그것도 없으면 말이 되냐? 그죠? 쭈뼛쭈뼛하면 있어. 그리고 온갖 소리를 다 하죠. 내가 연달아 사흘밤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네 아들이 20개는 갖고 있다고 그랬다가 맞다. 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해줘야죠. 그죠? 그죠? 아, 그리고 저 아버지한테도 좀 짜고 놀아야지. 아, 가문의 영광이 5년 이내에 일어난다고 그랬다. 아무래도 너 같다.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대나무 휴대폰 강국이 된 사정을 알았죠? 이제 나머지는 밤송의 이론이에요. 밤송의 바늘수만큼 많다. 근데 그 수능 그 일방적인
단선주로 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어차피 5%밖에 명문대학 못 들어가고 5% 명문대학 들어가도 유망학과 유망직업 유망산업이 다 바뀌는데 뭐 그걸 쫓아가냐. 이제부터 사교육비의 4분의 1을 매주 주말에 너하고 나하고 놀아서 쓰자. 이게 맞다고 본다. 그죠? 기러기 가족은 말도 못하는 혼수 상태.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혼자 놔두고서 와이셔츠 이게 말리고 넥타이가 꾀져져 보이고 라면 국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쪽 가면 이 미래 지도자는 가족 내에서 부모님하고 교유하면서 심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국말을 잘해야 영어를 잘하지. 영어 단어만 발음 좋으면 뭐하냐. 여러분들은 한국말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을 보고 말을 잘한다고 그러냐. 그게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 주의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잘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제가 이거는 음성으로 요리법까지 가르쳐주는 전자레인지예요. 88년도에 가버렸어요. 요 위에 거 보이세요? 뉴욕타임스에 났어요.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 이상한 짓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베끼지 않냐? 베끼는데 한국 사람이 안 베끼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기사화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88년에 혼자 돌아다니는 진공청소기를 저희가 개발했어요. 자작년에 히트 제품으로 250만 원짜리 나온 거 아시죠? 아깝죠? 88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했는데 10몇 년 있다가 나와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요새 휴대폰에 있는 기능을 TV에다 미리 다 집어넣었더랬어. 88년에. 그래서 이건 생일날 되면 해피 버스데이 투유 불러주죠. 마주 앉아있는 사진 찍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죠. 혼자 왔다 갔다 해요. 거실을 보세요. 제일 요충지에 TV가 턱 버티고 있고 불쌍한 가족들은 그 추위를 맴돌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냐 TV가 중요하냐. 제가 봤더니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TV는 안 볼 적에는 구석에 가 있다가 시청 그러면 혼자 끼룩거리고 와요. 여기 조그만 게 달려있는 게 뭐예요? 줄이 풀렸다 감켰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뉴욕타임스에 났어요. 1991년에 났어요. 2001년에 세계를 풍미할 250개의 혁신적 미래 제품. 그중에 3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죠? 3개뿐이 아니에요. 한 사람 거를 3개 이상 실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코보라고 기억나세요? 3살짜리한테 컴퓨터 가르쳐 주겠다 한 거예요. 유아원에 적이 없으면 원화 모집이 안 됐더랬어요. 세계 최초예요. 30분 만에 배워요. 요령이 뭔지 아세요? 여기 표주박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얹으면은 줄만 연결하면 요거하고 요 컴퓨터가 연결이 돼요. 그럼 애가 크로바를 쳤더니 그림 공부가 나오네. 사각형을 쳤더니 노래 공부가 나오네 해서 컴퓨터를 3살짜리가 30분 만에 배워요. 아깝죠? 저거 있으면 유아용 컴퓨터는 한국의 종주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인공지능 리모컨이에요. 단추 4개만 누르면은 한 10가지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화면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탁기가 이불 빨래를 하려고 했더니 봉이 낮아져야 되고 아주 깨끗하게 빨래 했더니 봉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세탁기는 경우에 따라서 큰 빨래를 할 땐 봉이 내려갔다가 와이셔츠 팔 땐 봉이 올라오고 가변식이에요. 전자레인지도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돌죠? 근데 저희 거는 엘리베이터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돌아요. 그랬더니 해동 음식이 골고루 해동이 되고 골고루 익어요. 쉽잖아요. 42% 효율이 증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한국은 뭐예요? 미국, 일본은 청정재료 문화권이에요. 그 고기 포장된 거, 채소 포장된 거 사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간단하게 조리해 먹죠? 미국서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냉장고 기술을 도입했는데 묘하게도 미국 음식 문화하고 일본 음식 문화가 비슷해요.
미국은 고기를 많이 갖다 놓고 일본은 생선을 갖다 놓는데 청정 재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거를 미국, 일본에서 냉장고 기술을 도입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 우리는 발효 음식 문화권이에요. 우리 냉장고에는 미국은 비닐 포장지에 싼 재료만 집어넣고 꺼내기 쉬운데 우리는 끓인 거, 오래된 거, 냄새 나는 게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릇이 들어가잖아요. 곰탕 끓였는데 먹고 많이 남았냐고 버리는 집 있어요? 냉장고 들어가서 두고두고 먹잖아요. 이따만한 그릇이 하나 들어갔더니 그 뒤에 있는 음식이 뭔지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나중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발효 문화권을 향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겠다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어요? 왜 있는 줄 몰랐어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서서 막았죠? 이러고도 창의성이 있으면 이거는 우주의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하고 싶은 거가 뭔가 보고 지원해줘라. 어차피 사학, 학원 몇백만 원, 그 죽음의 경주예요. 어차피 돈 많은 사람한테 쳐요. 그러면 돈 안 들고 세계 최초 바늘꽃 같은 거 7,200개 중에 고르는 게 낫지. 가정의 평화가 생기고 사이 좋아지고 왜 거기다 목돈을 줘? 같이 음식 먹으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공감이 되세요? 네. 근데 집에 들어가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니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인간성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다. 오늘 여기서 선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